야, 너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과학적인 그거가 다 있다니까.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노화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는데 한 방에 나이가 확 드는 시기가 있다. 그게 이제 3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는 특별히 또 관리를 좀 더 잘해줘야 된다. 그 3번의 시기가 언제냐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세포 내에 노화 방지 단백질을 발견을 했대요. 일본에서 발견을 했는데 네. 되게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증폭시켜가지고 네. 단백질을 우리 인체에 주입을 하거나 혹은 그걸 먹게 되면 노화를 굉장히 좀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되게 재밌어요.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네. 참 희한한 게 많네요. 원장님 얼굴도 네. 사실 네. 과학의 발전으로 많이 노화를 방지한 거죠. 아니에요. 과학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레이저도 쏘시고 또 많이 먹고. 그쵸. 그래서 그런 과학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저도 고민인 게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이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노화가 확 그냥 진행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셨어요?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아 원장님은 그런 것도 알고 조절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아 또 혼자만 또 오늘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가시죠. 네.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정말 팍 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화가 정말 급속도로 확 진행되는 그런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친구들이 야, 너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훅 간다. 그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죠. 그게 과학적인 그거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요? 되게 유명한 그 연구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노화에 대해서 또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노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노화를 조금 담당을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네. 단백질을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네.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 나이에 그 노화 단백질이 확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주더래요. 그게 이제 3번이 있다. 이게 그 3번의 시기가 언제냐면 34세, 60세, 78세 이렇게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나이가 확 드는 시기가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서양 사람들한테 좀 맞춰진 거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피부과를 진료를 하면서 사람들 딱 보잖아요.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 서양 사람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노화가 확 진행되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조금 동안이기는 해요. 아버지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아버지가 환갑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딱 아버지를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나이가 탁 든 느낌이 맞아요. 있지 않던가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60대 초반.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이 60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60, 한 중반, 초중반. 그리고 이제 한 78세에서 뭐 한 80세. 확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는 특별히 또 관리를 좀 더 잘해줘야 된다. 그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혹시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이제 노화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로 한번 빗대볼까요? 새 차가 딱 나오면 타이어가 되게 짱짱하잖아요. 짱짱하죠. 근데 이제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타이어 마모되고 마모가 되겠죠. 닳아버리겠죠. 근데 우리 인체는 타이어처럼 막 계속 사용을 하잖아. 어쨌든 장기도 움직이고 열심히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마모된 것만큼 최대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닳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보충을 하려고 다시 새로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인체의 신비한 능력이거든요. 맞네요. 당장 우리가 생채기 나고 상처가 나도 그걸 회복하고 다시 채우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잘 회복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야. 100만큼 마모가 됐는데 90 정도로 회복을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80 회복하고 50, 뭐 20 이렇게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갈수록. 그런데 이제 타이어도 계속 닳다 보면은 딱 자기 기능을 못하는 순간이 오잖아. 그게 이제 노화가 갑자기 피크를 빵 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확 이렇게 나이가 드는 노화가 되는 그런 시점. 아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얘기했던 그 3번의 시기가 딱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어가 이렇게 마모가 되잖아요. 근데 길이 안 좋은 쪽만 다니게 되면 어떻게 빨리 마모가 되겠죠. 길도 좋고 그리고 타이어에 윤활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뿌려주면서 관리를 하면은 마모가 훨씬 더
천천히 오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피부의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노화도 관리를 꾸준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20대 후반? 그 정도부터 계속 실천을 했거든요. 제가 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챙겨 먹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게 10년 정도 넘게 쌓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보다 또래보다는 조금 동안 소리를 듣지 않나 진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보시는 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고, 에이, 넌 타고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만 원장님도 만약에 관리를 안 했으면 지금의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겠죠. 제가 한번 옛날 사진 여기 한번 띄워볼게요. 네. 한번 보시면 그쵸. 관리가 참 중요하구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이 사진은 거의 10년 전 사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제 나름대로 관리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지 않았으면 노화가 팍 피크치는 그 시기가 저도 분명히 더 빨리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관리 방법들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먼저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홈케어 셀프 관리법 알려주실래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관리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때는 의대생이었어요. 맨날 공부만 하고 정말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영양제와 운동. 생화학 시간이라든지 생리학 시간 여러 가지 의학을 다루는 학문들을 배우면서 그때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감탄을 한 게 항산화를 위해서는 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피부가 부식되는 거를 산화라고 하잖아요. 그 부식되는 거를 나는 무조건 막는 그런 관리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항산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들을 잘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먹었어요? 비타민 B, C, E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먹으면서 비타민류뿐만 아니라 항산화에 또 도움이 되는 음식들 되게 많잖아요. 브로콜리라든지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거를. 근데 그때부터 그런 거를 막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내 몸에 항산화, 부식을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인지하면서 네. 그리고 절대 배부르게 먹지 않아야겠다. 그런 식습관을 좀 잘 챙겨야겠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이제 중반으로 이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나이인데 나름 그래도 뱃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항상 이제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시더라고요. 네, 소식하는. 왜냐면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은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뭐예요?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몸을 부식시키는 그런 안 좋은 독성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막 나오는구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피부가 결국 노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소식하는 거. 그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수면 관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수면 관리. 네, 갤럭시 워치? 시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면 그런 게 있어요. 수면 패턴을 좀 분석해주고 또 내가 꿀잠을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해줘요. 언제가 제일 꿀잠을 자는 시간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수면의 질을 많이 높이려고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수면 시간을 잘 지키려고. 잠을 충분히 자고 또 퀄리티 있는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군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잠을 못 자고 하면은 순환이 또 잘 안 되잖아요. 체내 림프라든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좀 피부도 흘러내리고 뭔가 노화가 엄청 많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또 되게 많이 받아요. 피부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의 세포 재생은 언제 일어나냐면 잠잘 때 일어나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밤샘이나 맨날 뭐 게임하고 막 이러면은 피부나 몸의 재생이 일어날 시간이 없어요. 회복되는 시간이 없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을 잘 취해주면은 그 시간 안에서는 피부 재생도 막 열심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주무셔야 돼요. 그 재생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그 노화를 막는 거니까. 그렇죠. 반대로 잠을 못 자면 그만큼 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원장님은 어떻게 얼만큼 자는 거 좀 추천드려요? 아마 제 지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11시 전에는 무조건 잔다는 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되게 일찍 자거든요. 11시부터 3시까지가 완전 황금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간은 꼭 주무시는 거를 저는 되게 강추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생체 리듬이 그 시간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잠을 푹 자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그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잘 자줘야 우리 몸의 재생이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좀 지켜야 된다. 이거는 또 저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안 해요. 술 가끔씩 하죠. 근데 제가 막 즐겨서 하지는 않고 정말 가끔씩. 근데 술 자체도 우리 알코올이고 이게 독성이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열심히 간에서 해독하고 그거 빠져나가는데 그 독성 자체를 매일매일 마시거나 과음을 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이미 의학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 이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은 우리 몸 자체가 만성염증으로 갈 확률이 크다. 만성염증이라고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피부가 찢어졌어. 상처가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또 찢어나. 그리고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또 찢어나. 그런 식으로 계속 염증 상태가 이어지는 거를 만성 염증이라고 해요. 사람도 왜 옆에서 장난치면 한 번 장난칠 때는 괜찮은데 10번 장난치면 되게 짜증나서 폭발하잖아요. 그 피부도 여기가 회복이 나중엔 안 되고 거기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나중에 암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성 염증으로 가게 하는 가장 이제 좀 주된 물질 중에 하나가 니코틴, 담배.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럼 정말 노화를 방지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분들은 담배는 진짜 멀리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먹는 거, 술, 담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담배는. 인체의 노화뿐만 아니라 피부, 우리 또 피부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얼굴이 확 늙었을 때 제일 속상하기 때문에. 그게 보습이죠, 당연히. 피부과를 진료하는 모든 선생님들 다 통틀어서 물어보면 피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보습이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습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내 피부가 뭔가 좀 건조해지고 좀 땡기고 각질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보습 크림을 여러 번 겹쳐서 덧발라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큰아들 이제 피부를 되게 만져보는데 너무 거칠거칠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피부가 거칠거칠하냐? 그러니까는 원래 이렇게 거칠거칠했대. 그래갖고 너 크림 바르냐? 그러니까는 아빠가 발라줘야 바르죠. 되게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발라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피부가 좀 부드러워졌어.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애긴데도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여기가 너무 막 엉망이더라고요. 그 재생 능력 좋은 초등학생도 그 정도인데 네.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어른들이 보습을 강구하면은 엄청 거칠거칠해지고 엄청 엄청나죠. 재생도 안 되고 훨씬 더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그리고 뭐 맨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인체에 꼭 필요한 광선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쬐게 되면 이게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환경을 막론하고 자외선에 노출이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영양제고 뭐든 많이 먹어도 굉장히 노화가 빨리 와요. 그만큼 이제 물리적인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선크림을 내가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을 바를 내 피부 컨디션이 안 된다 하면은 뭐 우산이나 선캡이나 여러 가지 뭐 톳이나 이런 걸로 가릴 수 있는 거 다 가려야죠. 어제 또 제가 애들 데리고 갯벌을 갔어요. 햇빛이 흐린 거야. 다들 이제 막 오늘 날씨 막 흐릿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우산 쓰고 다니거든요. 토시에다가.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얘네들 아빠 뭐해요? 하면서 저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네. 확 이렇게 나이가 될 수 있는 노화가 될 수 있는 시기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평상시에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은 훨씬 더 딜레이를 시킬 수 있겠죠. 노화의 피크를. 그래서 30대 후반이신 분들 그리고 60대 그리고 80대 이제 접어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홈케어로 그 시기를 많이 관리를 했는데 뭔가 아쉬워요. 약간 난 진짜 잘 맞고 싶어요. 이 시기를 너무나 젊게 지나가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하는 전문 시술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맨날 환자분들 오시면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받았거든요. 스타록스 아이콘이라는 레이저. 자주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는 뭐 제가 엄청 오래 썼어요. 뭐 엄청 최신의 그런 장비도 아니고 클래식인가요? 구간이 명관이라고. 근데 되게 괜찮은 장비고 왜냐면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고 얼굴이 뭐 엄청 자극적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레이저 치료는 아니라서 그 레이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노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애들한테 잔소리를 좀 해야겠죠. 등짝 스매싱 좀 날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하겠죠. 피부도요. 얘네들이 슬렁슬렁 일하고 있거든요. 대충 일해서 재생 좀 시키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번 이제 등짝 스매싱 때려주는 거죠. 야, 좀 더 열심히 일을 해봐.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열 자극을 빡 주는 거예요. 화상 입지 않을 정도로 열 자극을 딱 주면은 얘네들이 정신을 딱 차립니다. 단백질이잖아요. 피부는 피부 안쪽으로 단백질 변성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기존의 피부들이 변성됐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제 기능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 일을 해봐. 그래서 열 자극을 빵빵빵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번 해가지고 효과 몰라요. 5번 이상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10번,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를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노화가 진짜 천천히 와요. 그거는 제가 임상적으로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본인 얼굴에도 스스로 많이 해보셨고요. 네. 저는 그거 진짜 100번 넘게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등짝을 많이 때리셨군요. 피부에. 많이 때렸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치료 같은 경우는 한 20대 중반 친구들이 와도 추천을 많이 해요. 커피 맨날 마시잖아요. 네. 커피값 아껴가지고 피부에 투자해라. 저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만약 1년, 2년, 뭐 10년 쌓여가지고 진짜 달라져요.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인지도도 많고 그리고 효과도 좀 괜찮은 써마지 울세라 들어보셨죠? 그거는 뭐 울서맛이라고 해서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 울세라도 받고 써마지도 받고 해가지고 울써마지 이렇게 뭐 이름도 붙이는데 스타벅스 아이콘으로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뽕뽕뽕뽕 하면서 조금 더 욕심이 나는데 내 피부가 좀 좋아지니까 좀 더 욕심 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비예요. 약간 성적 상위로 더 가고 싶은 고득점을 위한. 대신에 좀 비싼 걸로 알고 비싸요. 있어요. 그게 좀 비싸고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고액가액을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중요한 시기에 이런 고액 과외를 받는 것도 괜찮겠네요.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자주 받지 않아도 이제 효과가 유지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효과도 좀 오래 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렇게 받을 때 많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인 거예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초음파라고 해서 피부 안쪽을 미세하게 태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세하게 태우면 거기도 오징어 굽듯이 쪼그라들겠죠. 피부가 단백질이니까 그 쪼그라든 단백질에 이제 또 새로운 피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등짝이네 또. 이것도 등짝 스매싱이에요. 팍팍 때려주면서 재생되라 이렇게 막 때려주는 거고, 써마지는 고주파 들어봤나요? 네. 주파수가 굉장히 큰 고주파의 에너지를 가해서 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가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열 자극을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단백질 변성이 생겨요. 약간 다림질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레이저는 전반적으로 야 정신 차리고 열일해라 하고 이제 등짝 때려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종류와 효과가 좀 다른 거고. 그렇죠. 이건 좀 맞아요. 고가의 등짝 스매싱이네요. 맞아요. 이거는 좀 고가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못 받아요. 근데 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괜찮은. 네, 엄청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 확실히 노화가 딜레이 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뿌띠 들어봤나요? 뿌띠? 보톡스 필러. 보톡스는 주름을 좀 펴주는 거고 네. 근육을 좀 작게 만들어주는 게 보톡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필러는 주름이 있는 부위에다가 넣어주면 볼륨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름이 좀 연해지는 게 필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거부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보톡스 필러 너무 인위적이고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근데 뭐든지 저는 과하면 다 안 좋다 생각해요. 레이저도 과하면 다 안 좋고 네. 보톡스 필러도 너무 과하게 하면 막 표정도 이상해지고 네.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필러도 소량씩, 그리고 내가 딱 고민인 부분 있잖아요. 뭐 팔자주름이 고민이에요, 아니면 뭐 심부 라인이 고민이에요, 여기만 소량씩 하는 거는 저는 되게 괜찮은, 가성비가 좋은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톡스랑 필러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했던 시점에만 효과가 있는 좀 단기적인 효과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되게 효과가 딱 좋거든요. 하고 나면 딱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크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그때 주름살이 되게 진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게 커요. 예를 들면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돼요? 접히겠죠. 네, 접히겠죠. 처음에 괜찮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접어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완전 진하게 자리 잡히겠네. 자리 잡히겠죠. 안 펴지겠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탁 대놨어. 보톡스 필러처럼. 그런 개념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확 이렇게 진해지지가 않겠죠.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도 혹시 보톡스 맞으세요? 맞죠? 맞는구나. 다 하고 있죠. 필러도 맞아요. 그래요? 저는 뭐 팔자 쪽에 필러도 맞고, 그리고 여기 눈가하고 미간 쪽, 네. 미간은 잘 안 맞는데 가끔씩 이렇게 맞아요. 눈가는 자주 맞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과하면은 하여튼 다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런 모든 것들은 적당히, 과하지 않게. 그렇죠.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오늘은 제가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의 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화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노화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예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뭐 20대 분들도 계실 거고 뭐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서 노화의 예방이 이런 거구나를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특히 노화가 가속도가 붙는 시점이 딱 있잖아요. 스탠퍼드에서 얘기했던 34세, 60세, 78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두세 살 좀 더 뒤로 생각을 하시면 돼서 한 30대 후반, 그리고 60대 초중반, 그리고 한 80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시기에 맞게 더욱
더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면 노화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화가 뭔지, 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